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놀랄 정도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서연입니다. 어서 와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자세도 바르고 목소리도 단정했어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저는 박영숙, 올해 64입니다. 영광전자 회장이고요. 남편 없이 혼자 20년간 회사를 키워왔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을 때 영광전자는 직원 50명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3,000명, 연 매출 5천억 규모의 대기업이 됐어요. 전자부품 제조가 주력 사업입니다. 제 자랑은 아들 준호였어요. 40살 회사 전무로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다만 경영 감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아들이 3년 전 미국 MBA 유학을 갔습니다. 경영 공부를 시키려고 보낸 거였어요. 거기서 여자를 만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래. 어떤 애인데? MBA 같이 다니는 한국 사람이야. 똑똑하고 예뻐. 그래, 잘 됐다.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37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거든요. 1년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김서연이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 정말 잘할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참 예뻤어요. 서연 씨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에 그랬구나. 그래서 혼자 장학금 받으며 대학 다녔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그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다가 MBA 유학 갔어요.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서연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을 지켜봤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아들한테 잘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엄마, 서연이 어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좋아, 마음에 들어. 정말? 응, 결혼해.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영광전자 임직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어머님, 좋은 며느리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 회사도 도와드릴게요. 회사는 괜찮아. MBA도 했는데 경영 쪽 도움 드리고 싶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흐뭇했어요. 며느리가 욕심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일하고 싶어? 네, 집에만 있기 답답해요. 그럼 경영기획팀에 배치할게. 감사합니다. 서연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을 잘했어요. 보고서 작성도 깔끔하고 분석도 정확했습니다. 회장님, 새 며느님 정말 능력 있으시네요. 이혜진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제 오른팔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 다행이야. 근데 회장님, 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뭐가? 너무 완벽해요. 그게 뭐가 이상해?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 있나 싶어서요. 이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혜진 씨, 며느리 질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느낌은 무슨 일이나 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혜진이 예민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잘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경영기획팀 팀장이 됐어요. 승진이 빨랐지만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신사업 제안서 만들었어요.
뭔데?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이요. 전기차? 네,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예요. 서연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분석이 정확했어요. 좋아, 검토해 볼게.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고 아들한테도 잘했어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회사를 늦게 나오는데 불이 켜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경영기획팀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아직도 이래? 아, 어머님. 서연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뭐 보고 있었어? 신사업 관련 자료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이 서류를 덮을 때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다음 날 이혜진한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서연이 요즘 뭐 하고 있어? 신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던데.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떤 서류 보고 있었는지 확인해봐. 왜요? 그냥 궁금해서. 이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이혜진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이상해요. 뭐가? 며느님이 신사업 자료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회사 전체 재무제표, 기술자료, 거래처 명단까지 다 복사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확실해? 네, 로그 기록 확인했어요. 왜 그런 걸 복사해?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자료를 복사했을까요? 업무상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켜보자. 네. 증거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완벽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서연이 요즘 어때? 좋아요, 엄마. 회사 일은 잘하고 엄청 열심히 해요. 집에서도 일 얘기 많이 해? 가끔요. 회사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저보다 경영 마인드가 훨씬 좋아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며느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제품 입찰에서 계속 졌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대한전자가 이겼어요. 또? 네, 세 번째예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가격보다 딱 5% 싸게 부르더라고요. 5%? 네, 마치 우리 가격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제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한전자는 우리 경쟁사였어요. 30년 동안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정보 유출됐나?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유출했어? 조사하고 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을 마주쳤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입찰에서 졌어. 또요? 서연이 놀란 척 했습니다. 근데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내부조사 들어갈 거야. 네, 당연히 해야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지나쳐 갔어요. 뒤돌아보니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며느리가 수상하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입찰에서 5번 연속 졌고 거래처 3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이상의 이혜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뭐가? 우리 신제품 설계도가 유출됐어요. 뭐라고? 대한전자가 똑같은 제품 발표했어요. 우리보다 한 달 빨리 오전은 책상을 쳤습니다. 설계도는 최고 기밀이었어요. 연구소 직원 10명만 접근 가능했습니다. 누가 유출했어? 조사 중인데요. 빨리 찾아내. 이혜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누군가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피곤하신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안 좋아서. 무슨 일인데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보 유출이야. 정보 유출이요? 응, 신제품 설계도가 대한전자로 넘어갔어. 서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럼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찾으셨어요? 아직.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경영기획팀에서 내부 감사 돌릴게요. 그래 줄래? 네, 당연하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정말 도와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증거를 숨기려는 걸까요? 며칠 후 서연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내부 감사 결과예요. 뭐라고 나왔어? 연구소. 김철수 박사가 의심스러워요. 김 박사가. 저는 놀랐습니다. 김철수 박사는 15년 근속 직원이었어요. 최근에 대한전자 직원이랑 만났대요. 누가 봤어? 보안팀에서 확인했어요.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 박사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얘기하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한전자 직원이에요? 네, 기술팀 과장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박사 불러내. 김 박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김 박사, 이거 뭐예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 박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대한전자 직원 맞났죠? 아니에요. 그 사람 대학 동기예요. 동기가 대한전자 직원이에요? 우연이에요. 정말로요. 김 박사가 땀을 흘렸습니다. 설계도 넘긴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요? 당신 컴퓨터에서 설계도 USB로 복사한 기록 나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요. 로그 기록 있어요.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 박사가 그걸 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안 했어요. 김 박사, 해명할 기회 드릴게요. 조사받으세요, 회장님. 김 박사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김 박사는 정직 처분됐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김 박사가 정말 스파이일까요? 15년이나 일한 사람이요? 그날 밤 이혜진한테 전화했습니다. 혜진 씨, 김 박사 조사 어떻게 돼? 이상해요. 회장님 뭐가? USB 복사. 로그가 너무 명확해요. 그게 왜 이상해? 스파이가 이렇게 티나게 행동할까요? 그러게. 그리고 김 박사 통장 조사했는데 이상한 입금 없어요. 돈을 안 받았다고? 네, 스파이면 돈 받았을 텐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김 박사한테 누명을 씌운 걸까요? 혜진 씨, 서연이 로그 기록 어떻게 찾았는지 확인해 봐요. 그냥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혜진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해요. 뭐가? 며느님이 로그 기록 찾은 게 너무 빨라요. 얼마나? 내부 감사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찾았어요. 하루? 네, 보통 일주일은 걸리는데 혹시네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설마요. 조사해봐. 서연이 컴퓨터 로그 도면은임을요? 응. 이혜진이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며느님한테 들키면 몰래 해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혜진이 급히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며느님 이후 서연이가 뭐? 우리 회사 모든 기밀 자료 복사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 네, 지난 6개월간 설계도, 재무제표, 거래처 정보 전부 UOD로 보냈어? 외부 이메일로요. 누구한테? 이혜진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 주소 추적했어요? 네, 누구야? 대한전자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스파이였어요. 대한전자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네. 아들한테도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배신자였어요. 완벽했던 며느리가요.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네, 어머님 요즘 회사 일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네, 배울 게 많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스파이일까요? 증거는 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혹시 대한전자 아는 사람 있어? 서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없어요, 정말. 내 서연이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들어가네. 서연이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전자가 영광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대한전자가 주식 매집하고 있어요. 뭐라고? 벌써 5% 확보했어요. 5%?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적대적 M&A가 시작된 거예요. 대한전자가 영광전자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내부 정보를 다 넘겼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온 거였어요. 대한전자의 공격이 본격화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식 15%를 확보했어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방어 전략 세워. 자금이 부족해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은행에서 거절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왜? 대한전자가 압력 넣었대요. 그럴 수가. 대한전자 회장이 최태준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30년 전부터 우리 경쟁자였습니다. 한때 대한전자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대한전자는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최태준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박 회장, 이번만 양보해 주시오. 왜 제가 양보해야 하죠? 우리 회사가 망하면 직원 500명이 거리로 나앉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박 회장, 비즈니스예요, 최 회장.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태준이 저를 노려봤어요. 후회할 거요. 협박이세요? 아니요, 경고요. 최태준이 나갔습니다. 그 후 대한전자는 간신히 살아났어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요. 최태준은 저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복수하러 온 거예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어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우호 지분 확보하고 백기사 찾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한전자랑 협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협상이요? 네, 우호적 M&A로 전환하는 거죠. 그럼 제 회사를 넘기라는 거예요? 회장님 자리는 보장받고요. 저는 그 이사를 받습니다. 김 이사,
당신 대한전자한테 돈 받았어요? 뭐라고요? 아니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회장님,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나가세요. 회장님, 당장 나가라고요. 김 이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나머지 이사들을 봤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회장님,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전자가 이미 25%를 확보했어요. 알아요. 이대로 가면 경영권 넘어가요.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협상하는 게 협상 안 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20년 동안 일군 겁니다. 회장님, 절대 넘기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회의 어떻게 됐어요? 왜 궁금해요? 도와드리려고요.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회사 괜찮아요? 괜찮아. 대한전자가 주식 사들인다던데. 누가 그래? 서연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네. 서연이 어때? 좋아요. 왜요? 정말 좋아? 네, 정말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들이 무너질 거예요.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사 3명이 대한전자 편으로 넘어갔어요. 회장님, 김 이사, 이 이사, 박 이사가 대한전자랑 접촉했어요. 확실해? 네, 최태준 회장 만났대요. 배신자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사회 과반이 넘어가면 알아요. 회장님 해임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어머님,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회사 상황이요. 당신이 왜?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서연이 앉았습니다. 대한전자랑 협상하세요. 당신도 그 소리 하러 왔어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협상 안 해요. 왜요? 이 회사는 제 인생이에요. 저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넘기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시면 다 잃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한전자는 이미 30%를 확보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발표됐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가 떴어요. 대한전자, 영광전자 지분 30% 확보. 이제 20%만 더 사면 경영권 넘어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네, 당신이 정보 넘긴 거죠? 서연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어요. 증거 있으세요?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는 이혜진한테 준비시킨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대한전자로 이메일 보낸 기록이었어요. 서연이 그걸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데요? 당신이 스파이라는 증거예요. 스파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해보세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님, 뭐요? 준호 오빠는 어떡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 고발하시면 준호 오빠 상처받잖아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저는 준호 오빠 아내예요. 어머님 며느리고요. 그걸 이용하려고? 이용이 아니라 사실이죠. 서연이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방패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악랄했어요. 그날 밤 이혜진한테 전화했습니다. 혜진 씨, 서연이 신원 조사해줘. 신원 조사요? 응, 사설 탐정 고용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줘. 과거 전부 다. 네, 회장님. 저는 서연의 정체를 밝혀낼 겁니다. 누구인지, 왜 이러는지요. 2주가 지났습니다. 대한전자는 주식 40%를 확보했어요. 저는 35%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기였어요. 회장님, 이혜진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씨, 조사 어떻게 됐어?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왜? 전화로 안 돼? 아니요, 직접 보여드려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회사 말고 다른 데서요. 왜? 며느님이 볼까 봐요. 저는 카페에서 이혜진을 만났습니다. 이혜진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달랐어요. 최서연? 네. 김서연이 아니라 가짜 이름이었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아버지가 최태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전자 최태준 회장 맞아요. 서연이가 최태준 딸이라고? 네, 외동딸이에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 전에 이름 바꿨어요. 최서연에서 김서연으로. 왜? 신분 위장하려고요.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이혜진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학력 기록이었어요. 정말 서울대 나왔네요. 네, 그건 진짜예요. MBA도? 네, 근데. 뭐? 준호 전무님이랑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며느님이 준호 전무님 MBA 학교 알고 일부러 지원했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서연의 MBA 지원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준호가 입학한 후 3개월 뒤였습니다. 일부러 같은 학교 간 거예요? 네, 준호 전무님 만나려고요. 왜? 결혼하려고요. 결혼? 네, 영광전자에 들어오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계획이었어요.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MBA에서 준호 전무님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회사 들어와서 정보 빼내고 미친. 최태준 회장이 딸을 1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10년? 네, 복수하려고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서연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준비한 스파이였어요. 제 아들을 이용해서 회사를 무너뜨리려는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호한테 말해야겠어. 정말요? 응, 진실을 알아야 해. 준호 전무님 충격받으실 텐데요. 그래도 말해야 해.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야, 앉아. 왜요, 엄마?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읽어봐. 준호가 서류를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본명이 최서연이야. 거짓말이죠? 아니야. 엄마, 이건 조작이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조작 아니야.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준호야. 서연이는 날 사랑해요. 3년 동안 연기한 거야. 말도 안 돼.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서연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뭐?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짓말 만든 거죠. 준호야, 증거가 있어. 증거는 조작할 수 있어요.
준호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믿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한 아내니까요. 다음 날 준호가 서연한테 물어봤나 봅니다. 서연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무슨 짓이세요? 뭐가? 준호 오빠한테 이상한 서류 보여주셨다던데요. 이상한 게 아니야. 진실이야. 진실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당신 본명이 최서연이죠? 증명할 수 있어요? 이미 확인했어.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그걸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최태준이고 10년 동안 계획한 거죠? 어머님, 우리 아들 이용해서 회사 무너뜨리려고. 서연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맞아요. 뭐? 제 본명 최서연 맞아요.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어? 복수죠. 복수? 10년 전에 어머님이 우리 회사 망하게 했잖아요. 그건 비즈니스였어. 우리 아버지는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서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그래도 전 그 모습 다 봤어요. 15살 때요. 서연이 저를 노려봤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 어머님은 차갑게 거절했죠. 사업이니까. 사업?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내 아들을 이용할 이유는 없잖아. 이용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이용이었죠. 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준호 오빠 정말 착해요. 그래서 좀 안 됐어요. 당신. 하지만 복수가 더 중요해요.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곧 끝나요. 뭐가? 영광전자요. 다음 주면 경영권 넘어와요. 꿈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서연이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어요. 며느리가 정말 악랄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술을 마시고 왔어요. 엄마, 왜 그래? 서연이가 인정했어요. 뭘? 본명이 최서연이래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러 온 거래요. 준호야, 나 이용한 거래요. 처음부터요.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년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저도 몰랐어요.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전자가 주식 51%를 확보했어요. 과반을 넘긴 겁니다. 회장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가 왔어요. 언제? 3일 후요. 안건이 뭐야? 회장 해임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20년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는 날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혜진이 물었습니다. 싸워야지. 어떻게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 개진하고 과반이 넘어간 상태에서요? 그래도 해야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포기 안 해요. 사흘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대한전자 측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최태준 회장도 와 있었어요. 서연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 박영숙 회장 해임건. 잠깐. 저는 일어났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회장님, 어차피 발언권 달라고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주주들을 봤습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 떠나고
이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직원 10명, 매출 100억이었어요. 지금은 직원 3,000명, 매출 5천억입니다. 주주들이 저를 봤어요. 제가 100배로 키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해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최태준을 봤습니다. 10년 전 최태준 회장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입찰 양보해 달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비즈니스였으니까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1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딸을 스파이로 키워서 제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내부 정보를 빼냈습니다. 서연이 저를 노려봤어요. 이게 정당한 M&A일까요? 산업 스파이를 이용한 범죄 아닐까요? 최태준이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 증거 있소?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며느리 최서연이 대한전자로 이메일 보낸 기록입니다. 우리 회사 기밀 자료 전부 넘겼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요. 최태준이 말했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소?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법정? 네, 고소할 겁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최태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 지는 게임에서 억지 부리지 마시오. 억지가 아닙니다. 이미 과반 넘었소. 끝난 거요. 최태준이 앉았습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회장 해임권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배신한 이사들도 손을 들었어요. 반대하시는 분? 제 편 주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었어요. 찬성 60%, 반대 40%. 박영숙 회장 해임이 가결됐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0년이 끝났습니다. 다음 안건 신임 회장 선출건. 최서연을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 절반 넘게 손이 올라갔어요. 최서연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연단으로 올라왔어요. 저와 스쳤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이혜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가자. 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광전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전자와 합병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30년을 쓴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의자, 책장,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회장님, 짐 싸실까요? 응.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30년 전 첫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으로 쓴 계약서였어요.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방에 넣었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가져가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아직도 계세요? 짐 싸고 있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이제 제 사무실이에요. 알아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뭐요? 복수 성공했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10년 걸렸지만요. 축하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뭐, 후회 안 하세요? 뭘?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왜요? 비즈니스니까요. 그래서 회사 잃으셨잖아요. 잃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죠.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빼앗긴 건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기다려요. 제가 돌아올 거예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집, 같이 갈까요? 아니, 혜진 씨는 회사 남아. 저도 그만둘게요. 왜? 회장님 없는 회사는 의미 없어요. 이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20년 함께 일했잖아요. 미안해요.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고 박수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20년 수고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여러분.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간판을 봤어요. 영광전자. 제가 20년 동안 키운 회사였습니다. 이제 며느리 손에 넘어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운전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해임됐어요? 응,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제가 서연이 데려왔잖아요. 너 잘못 아니야.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전 어떡하죠? 뭘? 서연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에? 근데 아직도 사랑해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3년이 거짓말이어도 전 아직도 서연이를. 준호야. 전 어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언제요?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는.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잃었어요.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것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강남의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뿐이었어요. 회장님, 커피 드릴게요. 이혜진이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조사 계속해야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서연 사진이 떴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서연을 연구했습니다. 회장된 후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어떤 결정하는지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이혜진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뭔데? 서연이 영광전자 자금 30억 빼돌렸어요. 어디로? 페이퍼 컴퍼니로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영광전자에서 홍콩 유령 회사로 30억이 송금됐어요. 횡령이네. 네, 명백한 횡령이에요. 증거 확실해? 네, 은행 거래 내역 다 확보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꼬리 잡았네. 이거면 고발할 수 있어요. 아직이야. 왜요?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저는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벌써 3개월이에요. 알아. 언제 반격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영광전자 본사가 멀리 보였어요. 제가 20년 일한 곳이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그날 오후 옛날 거래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님, 김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이 앉았습니다. 박 회장님, 회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연이가 회장이죠. 그 사람 일 엉망이에요. 그래요? 네, 거래처들한테 무리한 요구하고요. 어떤? 단가 30% 깎으래요. 30%? 네, 안 그러면 계약 끊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경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거래처들도 다 불만이에요. 많이요? 네, 박 회장님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20년 함께 일했는데 김 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박 회장님. 고마워요. 김 사장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희망을 봤어요. 거래처들이 제 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회장님, 서연이 직원 10명 해고했대요. 10명? 네, 구조조정이래요. 누구누구? 이혜진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20년 근속 직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다 베테랑인데. 그러게요. 왜 자르지? 비용 절감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회사를 망치고 있었어요. 회장님, 주가도 떨어졌어요. 얼마나? 40%요. 3개월 만에? 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나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연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혜진 씨, 네, 주식 살 수 있을까? 영광전자 주식이요? 응, 얼마나요? 가능한 만큼. 지금이요? 응, 지금이야. 이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살게요. 고마워. 저는 조용히 주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5%를 확보했어요.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떻게 왔어? 서연이랑 이혼했어요. 정말? 네. 준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어요. 수고했어. 엄마, 전 이제 뭐 하죠? 쉬어. 쉬기만요? 응, 충분히 쉬고 다시 시작하자. 회사는요? 회사? 영광전자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되찾으실 거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엄마 혼자 못하시잖아요. 준호야, 저도 책임 있어요. 서연이 데려온 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전 엄마 아들이에요. 준호가 저희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셋이 됐어요. 저, 이혜진, 준호.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서연이 약점이 뭐예요? 횡령이야. 저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30억 빼돌렸어. 이거면 고발할 수 있겠네요. 응, 근데 더 있어. 뭐요? 배임 혐의도 있어. 이혜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영광전자 기술을 대한전자로 넘겼어요. 산업기밀 유출이네요. 네, 명백한 배임이에요. 준호가 서류를 받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아직이야. 왜요, 엄마? 타이밍이 중요해. 언제요? 주주총회 전이야.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3개월 후에 정기 주주총회가 있어. 그때 고발하시겠다고요? 응, 그 전에 주식도 더 모으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3개월 계획을 짰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요. 서연이 모르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어요. 이혜진이 파일을 쌓아놓았습니다. 횡령 증거, 배임 증거, 산업 스파이 증거, 전부요. 고마워. 이제 검찰에 고발하시는 거죠? 응.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검찰 갈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에 갔습니다. 준호와 이혜진이 함께였어요. 박영숙 회장님이시죠? 검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네. 고발건으로 오셨다고요? 네, 최서연 영광전자 회장을 고발합니다.
혐의가 뭡니까?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입니다. 저는 증거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검사가 그걸 봤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3개월 동안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 수사 가능하겠는데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검찰이 수사하고 서연이 소환될 거야. 언제요? 며칠 안에. 그럼 회사는요? 주주총회 때 뒤집을 거야.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어요. 3일 후 뉴스가 떴습니다. 영광전자 최서연 회장 검찰 소환. 횡령 배임 혐의 조사. 저는 TV를 봤어요. 서연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횡령 사실입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봤어. 서연이 체포됐대요. 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했대요. 저는 TV를 켰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최서연 회장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서연이 수갑찬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서연 씨, 할 말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서연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무죄입니다. 횡령 혐의는요? 조작입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송차에 탔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끝났어. 다음 날 최태준 회장도 소환됐습니다. 대한전자 최태준 회장 검찰 출석. 산업 스파이 공범 혐의. 최태준이 검찰청으로 들어갔어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어요. 재벌가 복수국의 끝. 부녀가 함께 스파이 활동. 영광전자 박영숙 전 회장 반격.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나와 있었어요. 10년 전 복수 계획부터 결혼, 스파이 활동, M&A까지요.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최서연 구속 확정, 최태준도 구속 위기, 서연이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TV로 봤어요. 회장님, 기분이 어때요? 이혜진이 물었습니다. 후련해. 이제 주주총회만 남았네요. 응.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3일 후가 주주총회였어요. 주주총회 당일이 왔습니다. 대회의실이 꽉 찼어요.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이혜진이 옆에 있었어요.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최서연 회장 해임건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 안건 신임 회장 선출. 박영숙 전 회장을 추대합니다. 주주 1명이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 대부분 손이 올라갔어요. 박영숙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당하고 회사 빼앗기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영광전자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해고된 직원들 복직시키고
거래처 관계 회복하고 주가 올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아들. 이혜진도 와서 악수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혜진 씨도 회의실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기쁩니다. 며느리 최서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왜죠? 저와 제 아들을 배신했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놀렸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영광전자 본사를 봤습니다. 돌아왔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사로 향했어요. 6개월 만에 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상, 의자, 창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어요. 회장님, 이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첫 업무 지시 내리실까요? 응.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고된 직원 10명 전부 복직시켜. 네. 거래처한테 사과 공문 보내고. 알겠습니다. 주가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바로 하겠습니다. 이혜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6개월간의 전쟁이 끝났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최서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피고인 최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최태준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끝났어요? 응. 서연이는? 5년. 그렇군요.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요. 아직도 마음 아파? 조금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3년을 함께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럴까요? 응.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사 가자. 네. 차를 타고 영광전자로 갔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해고됐던 직원들이 전부 복직했습니다. 거래처 관계도 회복됐어요. 주가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영광전자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해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이혜진이 가져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예요. 어때? 작년보다 20% 올랐어요. 잘 됐네. 회장님 덕분이에요. 다들 노력한 거지. 저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숫자가 좋았어요. 회사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응? 준호 전무님은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응,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이혼 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어요. 연구개발 쪽으로 옮겼습니다.
경영보다 거기가 맞았거든요. 엄마, 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신제품 개발 성공했어요. 정말? 네,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요. 준호가 샘플을 보여줬어요. 성능이 기존보다 30% 좋아요. 대단한데? 다음 달에 양산 들어갈 수 있어요. 잘했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이야. 고마워요. 준호가 웃었어요. 예전의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거실이 넓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서연 전 영광전자 회장 복역 중 모범수로 지낸다. 서연 사진이 나왔어요. 교도소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살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1년간의 전쟁이 흔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박영숙 65입니다. 영광전자 회장이에요. 며느리한테 회사를 빼앗겼다가 되찾았습니다. 1년간의 전쟁이었어요. 승리했을까요? 네, 승리했습니다. 회사를 되찾았고 며느리는 감옥에 갔어요. 행복할까요? 글쎄요. 회사는 되찾았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아들은 상처받았고요. 외로울까요? 가끔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와 아들을 3년간 속였어요.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고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가끔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서연이 편지 보내던데요. 읽지 마. 사과한대요. 소용없어. 그래도 준호야,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교도소에서 매달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전부 버렸어요. 사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준호가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자친구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서연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완벽한 사람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떤 일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네, 준호 씨랑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준호가 봉사활동을? 네, 요즘 매주 가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잘하고 있네. 엄마, 계속 만나. 정말요? 응, 좋은 사람 같아.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랑하고 있었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영광전자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어요. 회사에서는 회장이었지만 집에 가면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었어요. 외로웠을까요? 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길이었어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거요. 회사를 지키기로 한 거요. 후회할까요?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제 선택은 옳았어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연이 아니었어요. 최태준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박 회장께, 저는 최태준입니다. 교도소에서 편지 씁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딸까지 이용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태준, 저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요. 창밖을 봤어요. 영광전자 본사가 보였습니다. 제가 30년 일군 회사였어요. 빼앗겼다가 되찾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저는 혼자지만 회사는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성공했어요. 며느리는 용서 못하지만 아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숙 65입니다. 영광전자 회장이에요. 며느리한테 배신당했지만 이겼습니다. 회사를 되찾았고 복수했어요. 행복하냐고요? 행복의 정의가 뭘까요? 웃으며 사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자기 길을 지키는 게 행복일까요?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외롭지만 당당합니다. 혼자지만 후회 없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지킬 겁니다. 끝까지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